모두다 행정사는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이북을 제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또는 네이버 카페 댓글을 통해 이북을 신청하시는 분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부담 없이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북 주제는 화면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행정사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아웃 윤창호법 이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면허는 어떻게 되냐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다 모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진아웃으로 면허가 2년 이상 취소가 된 분들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진짜 이건 우리 모두 다 깐부들만 드리는 정보거든요. 자,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형식이지만 감칠맛 나게 하지 않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이 이원 결정이 나온 부분은 윤창호법 중에 이진아웃 형사처벌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요 2019년 6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삼진아웃만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던 것이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이진아웃만 해도 특별하게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조항이 바뀐 부분입니다. 처벌 강도가 일단 높아졌는데요. 기존에는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던 것이 상향돼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처벌의 강도가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게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2006년 12월에 음주 딱 한 잔만 하고 0.051%로 적발된 분이 2021년에 또 적발되면 꼼짝없이 이 윤창호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법하죠. 15년 전에 정지로 딱 한 잔 마시고 적발됐는데 90판에 걸려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오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범죄에는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 심지어 이 법은 공소시효도 없어요. 2006년 7월 이후로 2번 적발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소도 이건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해서 법을 죽여버린 겁니다. 위헌 결정이 되면 법이 바로 죽어요. 그냥 헌법재판소가 법률 킬러가 된 거죠. 사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게 법의 상위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해서 죄송하고요.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간이고 헌법을 위반한 법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 조항 자체가 워낙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헌법 조항을 구체적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는 시대마다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해석의 문제니까 같은 법률 조항이라고 해도 과거에는 헌법 합치였던 것이 위헌이 현재는 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현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에는 위헌 결정이 설마 나오겠냐 생각을 저도 했던 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몇 차례 주장했듯이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거죠. 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계단식으로 가야 되는데 법이 여기서 갑자기 떠버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법을 시급하게 국민들의 여론,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떠안고 이동을 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법은요 너무 급하게 만들었어요. 글쎄요, 저는 일단 처벌 자체에 대한 수위를 높여야 된다, 이거는 단계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항상 좀 지적하는 거는, 강화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강화를 해야지 갑작스럽게 강화를 하다 보니까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강화가 되는 폭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안마다 다르게 봐야 하는데 2번 걸리면 무조건 구공판, 이렇다 보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 역시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일단 형사처벌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재심으로 갈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변호사님들이 확실히 잘 아시니까 관련 영상을 여기 우측 상단에 넣어드릴 테니 꼭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은 제 분야인 행정입니다. 먼저 중요하게 말씀드리자면요,
행정은 면허가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처벌 법률에 대해서만 이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면허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언급이 없습니다. 즉, 면허 이진아웃 2년 취소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인데요. 면허 이진아웃 조항은 사실 더 심각합니다. 형사처벌이 2006년부터 평생에 걸쳐 이해적발인데 반해 행정처분은 2001년 7월부터 평생에 걸쳐 이해입니다. 즉 2001년 8월에 내가 0.051%로 정지가 한번 됐고 20년이 지난 2021년 10월에 0.031%로 정말 경미하게 나와서 적발이 되어도 무조건 2년 취소입니다. 저는요 이게 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살인죄도 아니고 20년이 지났는데 정지 2번 걸린 것을 엮어가지고 2년 동안 운전을 못하게 한다? 이게 정말 말이 될까요? 여러분 상식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현대사회에서 차가 없으면 아기 기저귀도 못 사러 갑니다. 일은 합니까? 어떻게 살을 다녀요? 저는 이 조항이 더 이혼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법률을 5년 안에 이해로 바꿔서 그럴 때에만 2년 면허 취소로 하는 게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조항도요, 제 생각에는 곧 위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윤창호법 형사처벌이 만들어지면서 같은 배에서 태어난 게 저 이진아웃 2년 취소 규정이거든요. 같은 배에서 난 한 형제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소멸시켰는데 같은 구조인 더 심한 녀석을 놔둔다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위헌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행정소송에 있어 이진아웃을 좀 더 폭넓게 보고 구제를 해주는 기류가 생깁니다. 확실합니다. 논리가 있으니까요. 저 논리대로 자 봐라. 형사처벌은 죽었는데 더 심한 행정은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이것은 어느 정도는 구제, 즉 110일 정지로 바꿔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합당하죠. 자, 그러면 앞으로 바뀔 면허 구제 기류에 대한 전망입니다. 자, 먼저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현재 이진아웃 조항에 대해서 세 가지 제도는 각기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라고 하는 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적시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5년 안에 2번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상대적으로 2001년 7월 이후 평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항보다는 확실히 현실적입니다. 즉 최근 5년 안에 이해가 걸리면 구제가 안 된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 같은 생계형 이의신청 규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봅니다. 5년 안에 2번 걸리면 구제 안 돼. 그러나 5년이 넘었으면 좀 생각해 볼게. 이런 건데요. 이게 가장 형평성 있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번 위헌 결정 이전에도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이진아웃 구제를 심심치 않게 봐왔습니다. 바로 5년 조항 때문이죠. 자, 다음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이후 법이 손질되면서 아마 현재 기조를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금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진아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제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절대 구제 안 해준다고. 과거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제가 행정사 처음 할 때만 해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같은 걸 보면요. 우리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성까지 보기 때문에 딱 어떤 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제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없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윤창호법 이후에는 완전히 기류가 바뀌어서 이진아웃 농도 0.100% 이상 사고 있으면 구제 안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기속재량이라는 데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의 신청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심판위원회도 고유의 심사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위헌 결정으로 행심위도 아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자신들의 독립성을 부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심사한다는 입장으로 회귀하면서 일률적으로 당신은 사고가 있어서 안 돼. 당신은 농도가 높아서 안 돼. 당신은 2번 이상 걸려서 안 돼. 라는 것을 좀 탈피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류를 좀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선언적 판례를 통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다고 천명했는데요. 쉽게 말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해줄 만한 사례는 법관의 판단에 따라 구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비록 이진아웃이라 해도 조정공고 제도를 통해 구제가 되는 사례도 존재하는 게 행정소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정면에서 비록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이연이긴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하나인 조항을 사문화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심각한 행정처분 역시 조만간 이연이 될 소지가 농후합니다. 이연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이미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논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행정처분에 투영시킨다면 비록 이진아웃이라 해도 예전보다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훨씬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판사님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구제를 해주더라도 위헌이 있는 이상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일단 위헌이 형사처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대한 조항도 조만간 위헌 결정이 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이미 누군가가 청구를 했던지 청구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같은 조항이라 법원에서 재청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위헌이 되면 이진아웃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즉시 면허가 2년 취소해서 정지로 또는 1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위헌 결정 심사가 언제 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의 신청이든 행정심판이든 그 뒤에 있는 행정소송이든 진행을 하면서 기다리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류에 있어 지금 행정심판이나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종전보다는 확실하게 유리한 기류에 올라타 쟁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말해 구제 확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농도나 사고의 기준도 이 같은 범주에서 봤을 때 딱 그것만 가지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죠. 첫째, 아직 행정처분은 위헌 결정 안 했다. 둘째, 아직 면허는 바뀌는 게 없다. 셋째, 그러나 위헌으로 바뀔 확률이 아주 높다. 넷째, 비록 위헌 결정이 늦어져도 면허구제 제도는 일단 신청해 놓으면 논리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확실히 유리하다. 많은 분들이 나는 두 번째라 안 돼. 나는 농도가 높아서 안 돼. 나는 사고가 있어서 안 돼. 라고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근원적으로 이번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봐야지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것을 혼자 인터넷에 있는 편협된 지식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로 귀결시켜버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하향 평준화 기질 때문입니다. 어차피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당신도 구제받을 생각하지 마. 거봐. 행정사 변호사 다 사기꾼이야. 안 되잖아. 자신도 먼저 포기를 해버리고 면허구제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사기꾼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도 그 글을 보고 포기하면 같이 좋아하고 욕합니다. 이게 밑바닥 인생들의 정서입니다. 작정하고 씁니다. 욕하려면 숨어서 욕하지 마시고 저랑 배틀합시다. 방송 키고 공개적으로요. 논리로 덤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전문 행정심판 전문가 송범석 대표에게 꼭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 서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